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한 주일 잘 보내셨습니까? 그 사이에 장이 또 좀 오르락내리락은 했습니다만 대선이 다가오면서 여러 가지 우리에게 좋은 정책 이슈와 또 성장의 포인트들을 제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임채욱 파트너 수고 많으셨어요. 아침에 저보다 일찍 나오셔가지고 항상 부지런히 또 통찰력 있는 메시지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아침에 또 미국장이 어제 이 주말이 좀 불편했죠. 무디스가 이제 신용 등급을 하향했다는 뉴스가 일단 나스닥 선물이라든가 또 우리나라의 IT나 전체 업종에 어제 안 좋은 영향을 또 미치긴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제 저는 사실 주말에 또 유튜브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미국의 이 빅테크가 오르고 내리는 어떤 지수의 오르고 내림이 우리나라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는 있지만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한번 드린 바가 있어요. 자, 우리가 중심을 잡고 국내 증시가 가지고 있는 우리 한국의 어떤 중요한 밸류체인 또 이 지금 앞으로 펼쳐져 나가는 우리나라의 새로운 정부, 새로운 정책 이런 부분에 포인트를 맞추고 성장주와 정책 관련주에 좀 더 초점을 맞춘다면 이 5월, 6월은 또 좋은 결과를 의외로 많이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원래 5월은 또 뭐 세린 메이 해가지고 다들 움츠러드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아침에 인사 좀 나누겠습니다. 네, 카멀라님, 네, 대박바냐님, 네, 김로또님, 네, 이동욱님, 네, 금강리님 자주 뵙는 것 같아요. 네, 네, 햄토링님,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 함께하신 여러분 모두 다 좋은 결과로 이어져 나갈 수 있도록 오늘은 지수도 중요하지만은 종목 중요하죠. 종목이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요즘은 상당히 종목장입니다. 수출 대형주가 나름대로 좀 막혀 있는 상황이어서 그렇죠. 자, 간밤에 이제 중요한 이슈들은 뭐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은 연준 인사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금리를 인하해야 된다는 여러 번의 강력한 압박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6월, 7월이나 돼야 상호 관세가 유예됐다가 다시 재개가 되는 또 중국과의 관세 협상이 조금 더 구체적인 결과를 내는 그 시점이 되어야만 우리가 움직일 수 있다. 역시 연준은 여전히 조금 보수적인 기조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존 윌리엄스 뉴욕 연방은행 총재, 애틀란타 연방은행의 이제 라파엘 보스틱 그리고 뭐 카시카리 총재라든가 또 연준 부의장 전부 다 조금 관망과 앞으로 좀 신중한 액션을 좀 요청하는 이런 발언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무디스가 이제 미국의 등급을 하향했는데 사실은 2011년에 S&P와 2023년에 피치가 최고 등급을 다 떨어뜨렸죠. 이제 이번에 무디스는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한 건데 역시 이제 그 핵심은 그거였죠. 미국의 이자 비용이 너무 올라간다. 이 이자 비용이 올라서 이걸 우리가 이제 보통 퍼거슨의 법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국방비를 넘어서는 국채 이자 이것이 문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무디스도 짚고 나온 건데 앞으로 이 달러의 지배적인 기축 통화를 위협하지는 않겠지만은 그러나 재정 적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무디스의 지적에 의하면 이제 최근 한 3년 동안 뭐 코로나 때 돈도 많이 풀고 또 너무 많은 신규 실업수당 이런 거를 지급하는 바람에 재정 적자가 커졌던 것 같은데 일단 미국의 이자 비용이 그러니까 채권을 지금 만기에 이제 원금뿐만 아니라 이자까지 원리금을 상환해야 되잖아요. 이자 부담이 전체 GDP 대비 3%가 넘어간다. 아까 퍼거슨의 법칙 말씀을 드렸죠. 퍼거슨의 법칙은 이자가 방위비보다 높다 이러면 또 문제가 되고요. 최근에 국채 입찰이 상당히 많아요. 미국이 올해 만기 도래한 부분만 9조 달러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여기서 보시면 이제 2년에서 5년, 10년, 30년물이 최근에 이제 발행이 됐는데 입찰 금리가 나오고 있어요. 대략 4% 중반 정도가 평균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간밤에 이러한 우려 등이 반영됐지만은 미국 10년짜리 국채 금리는 4.45 정도로 EBP 하락한 수준으로 마감이 됐고 달러는 소폭 약세를 보여서 이제 100.38 그리고 원화는 1,390원에 이제 마감이 됐습니다. 88원인가요? 조금 내려온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분기별 국채 발행의 물량 추이를 보시면은 상당히 많다는 걸 알 수 있죠. 특히 이제 작년과 올해 대규모 만기들을 연장해야 되는데 이자율이 4%대에 머무르다 보니까
우리나라 지금 국채 이자율은 3년물, 10년물 보면 대략 2% 중반 정도에 있거든요. 2%나 높다는 겁니다. 이렇게 막대한 이자 비용을 전 세계의 기축통화인 달러 국채가 치르고 있다라는 것 자체를 이제 스스로 돌아보고 굉장히 우려감을 표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역시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뭐 대선 토론도 있고요. 중국은 어제 발표한 지표가 이 산업 생산이나 소매 판매다 이런 게 아무래도 관세 풍파 때문에 조금 둔화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뭐 소매 판매는 5.1% 증가하긴 했지만은 전월이나 예상치보다 좀 둔화됐고요. 예상치가 5.5였죠. 전월은 5.9였습니다. 그리고 산업 생산도 다소 위축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특히 이제 조금 이따 이야기하겠습니다만 뭐 코로나가 재차 조금 발병돼서 홍콩 같은 경우는 한 30여 명이 사망했다는 뉴스가 나왔어요. 그 부분은 뭐 조금 이따 좀 전해드리도록 하고, 이런 게 만약에 조금 더 확산되면은 상당히 중국으로서는 우려할 만한 상황이 또 전개될 수가 있겠죠. 자, 대선 토론이 이제 3차에 걸쳐서 진행되는데 1차 토론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역시 이제 다수 지금 여론조사에서 앞서가고 있는 후보다 보니까 재생에너지에 대한 강조점을 가지고 햇빛연금을 강조한 이 부분이 어제 이제 증시에 태양광과 풍력, 특히 대명에너지라든가 SK 이터닉스와 같은 태양광과 풍력을 이렇게 체계적으로 이제 개발하고 그것들을 일단은 이제 이렇게 인프라로 까는 이 기업들이 가장 많이 올랐죠. 그다음에 이제 HD 현대에너지솔루션과 SK 오션 플랜트 이쪽도 강세를 보였는데, 이 SK 쪽은 이제 해상 풍력에다가 함정 MRO 사업까지도 이제 기대감을 갖고 있다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토론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 재생에너지 관련한 산업을 대대적으로 신속하게 키워야 된다. 그다음에 해상 풍력 발전소도 전국에 이제 지금 산업단지 조성하는데 이 신재생 에너지를 연결시켜서 이제 해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또 관련해서 이제 미국의 IRA 전기차 세액공제 폐지, 우리나라가 이제 가장 민감한 부분입니다. 전기차에 대한 세액공제가 폐지되는 법안을 담은 수정 법안이 지난번에 발의가 돼서 우리나라 전기차 업체들이 다시 한번 급락한 바가 있는데 하원에서 부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트럼프의 강력한 의지에도 불구하고 부결은 됐지만 뭐 이게 완전히 다 또 뭐 폐기됐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부분인데, 어제는 반등이 나왔죠. LG에너지솔루션이나 삼성 SDI, 포스코 퓨처엠 등이 어제 장외 조정에도 불구하고 반등이 나왔습니다. 이 젠순왕 엔비디아 CEO 최근에 일론 머스크보다 훨씬 더 정치적인 타협과 꼼꼼함이 부각되고 있다 이런 의견이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일론 머스크는 이제 많은 자금을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당선에 투입하고 또 효율성 부에 또 직접 관여하고 했지만은 우파를 저격하는 이런 이제 우파들을 지지하는 발언들 때문에 상당히 좀 반향도 있었죠. 독일이나 유럽 쪽에서. 근데 젠순왕은 오히려 차분하게 이번에 이제 H20에 대한 미국, 중국에 대한 수출 규제 이런 것들 불구하고 사우디에서 또 이제 중동에서 어떤 칩에 대한 이게 사우디아라비아의 지원을 받는 이제 AI 기업 휴메인에 대해서 이 지금 AIDC를 조성하기 위한 이제 18,000개의 GPU의 제공을 발표한 바가 있죠. 거기다가 이제 아랍에미레이트나 이런 쪽에 바이든 행정부 때 일단은 수출할 수 있는 물량이 딱 한도가 있었는데 이걸까지 풀어서 트럼프 행정부의 규제를 이제 상당히 효과적으로 뚫어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컴퓨텍스 행사가 이제 어제 이 대만에서 열렸는데 젠순왕이 그 동안에는 이제 자사의 GPU를 이제 확대하는 쪽으로 멘트를 많이 했었는데, 이번에는 NVLink 퓨전. 이 NVLink 퓨전은 앞으로 지금 엔비디아의 이제 이런 GPU뿐만 아니라 다양한 쪽의 CPU까지도 원활하게 연결할 수 있는, 그래서 앞으로 대만 정부나 대만 반도체 폭스콘과 협력해서 AI 슈퍼컴퓨터를 대만 컴퓨터에 이제 구축하겠다. 그래서 지금은 엔비디아 거만 쓰지 않아도 CPU를 다양한 업체들 거를 이 엔비디아 GPU와 함께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생태계를 확대하는 데 기술을 좀 더 역점을 두는 발언을 했어요. 이거는 이제 엔비디아의 CPU, 엔비디아의 어떤 제품을 판매하는 데는 조금 장애 요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좀 더 크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뭐 여러 가지 엔비디아가 공급하는 뭐 로봇이라든가 AI를 트레이닝하는 부분들, 또
또 GPU의 생태계까지 고려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역시 엔비디아의 젠슨왕이 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단은 앞으로 AI 칩이 중국에 자신들의 GPU가 공급되고 있다는 것은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야기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 불법적인 어떤 반출 이런데 증거가 없는 발언들에 대해서 반박을 하면서 지금은 H20을 대체할 만한 또 중국에 공급할 GPU를 7월에 출시하겠다고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꼼꼼하게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엔비디아 주가 밀리지 않고 135달러까지 올라왔는데 지난번에 이제 고점이었던 150달러에 얼마 안 남았죠. 한 10%만 올라가면 됩니다. 근데 5월 28일에 실적을 발표합니다. 얼마 안 남았는데 이 꼼꼼함을 봤을 때 그리고 또 중동에서 판매 전략 또 이 중국에도 새로운 칩을 공급하고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면은 결코 나쁘지 않은 흐름이 예상이 된다. 이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노바백스가 딱 뭐 홍콩에서 이제 코로나 관련한 사망자 얘기가 나오자마자 또 묘하게 이 미국 FDA가 노바백스의 이제 누백소비드를 정식 승인했다. 이제 코로나19 백신이죠. 간밤에 20%대까지 올랐다가 막판에 15% 반등으로 이제 마감이 됐습니다. 루마니아에서도 이제 총선이 치러졌죠. 그동안에는 이제 그 상당히 러시아, 뭐 친러시아 또 좀 약간 극우 성향도 있었는데 EU 성향, 친 EU 성향의 이제 중도 후보가 1차 선거에서는 21%밖에 득표를 못했었는데 이번에 이제 결선에서는 당선이 됐습니다. 이런 부분은 이제 중도적인 성향이라는 게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나토라든가 이런 쪽에서 이제 잘 또 EU와 함께 어려움을 헤쳐나가고자 하는 국민들의 의지가 반영됐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이제 체코 또 옆에 폴란드, 루마니아 이 동유럽 국가들의 이제 이 우리나라 방산과 연결된 긍정적 분위기에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특히 어제 이제 유럽에서 그동안에 계속 언급됐던 유럽 재무장의 가장 중요한 세이프로는 이제 유럽을 재무장하는 데 있어서 유럽 공동체가 무기 구매에 있어서 대출 자금을 이제 지원해 준다 이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유럽 영내에서 그러니까 유럽 자유무역협정 EFTA 권역 내에서 생산되는 부품이 이제 사용이 65% 이상 돼야 된다. 65% 정도는 지켜야 된다. 최대 역외에서는 35%. 우리나라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든가 뭐 현대로템 등이 이쪽에다가 공장을 냈거나 내려고 하고 있죠. 어쨌든 이 지금 재무장과 관련된 이제 방산 이쪽에 이제 다시 한번 모멘텀이 돼서 간밤에는 뭐 라인메탈이라든가 사브라든가 유럽의 이제 방산주가 다시 한번 고점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월마트가 이제 실적 발표하면서 부사장께서 한마디 했죠. 이러한 이 저렴한 가격으로 다 기대하고 있지만 이러한 가격은 도저히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가격을 올려야 된다 이런 뉘앙스로 그래서 6월에는 가격이 많이 오를 거다 월마트 제품값이 이제 뭐 관세가 중국에 대해서는 30%로 떨어뜨렸지만 여전히 높다 이 발언들을 듣고 트럼프 대통령이 월마트가 관세를 떠안아야지 무슨 소리냐 소비자한테 청구하면 안 된다. 지난 분기 너희네 실적 엄청나게 좋았던 거 아는데 돈만 벌고 좀 손해는 전혀 안 보려고 한다. 이런 뉘앙스로 강하게 경고장을 날리면서 월마트가 좀 주가가 주춤했습니다. 자, 푸틴 이제 다음에 잘렌스키 간에 이 지금 트리케 회담이 성사가 안 됐죠. 이제 실무자급으로만 해가지고 포로만 한 1,000명 이제 교환하는 쪽으로 푸틴 대통령이 이제 약간 침대 축구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거를 조금 이제 어쨌든 무마하려고 이제 신용은 했던 건데 간밤에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과 이제 통화를 했는데 여전히 뭐 뚜렷한 성과는 내지 못했다. 그러나 이제 양자 간에 통화를 해서 서로 이제 좀 종전회담을 갖도록 뭐 나름대로는 이제 그 만족을 표시했다 그러는데 언론들은 뭐 실질적인 어떤 합의를 이루는 데는 좀 실패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개별 뉴스를 좀 말씀을 드리면 저 이제 중국의 CATL이 뭐 중국뿐만 아니라 세계 최대의 이제 배터리 공급사죠. 일단은 뭐 점유율도 대단합니다만 홍콩에다가 이제 또 상장을 또 한다. 최대 40억 달러를 조달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시노팩이라든가 쿠웨이트 투자청을 포함해서 전 세계 주요 투자자들로부터 26억 달러를 확보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 이제 어제 우리나라도 나트륨 배터리 관련한 애경 케미칼 또 삼성 SDI
그다음에 CATL 향으로 복합 동박에 이제 기대감을 갖고 있는 태성 등의 주가가 올랐는데 CATL은 뭐 나트륨 배터리로도 앞서 있고요. 이제 뭐 우리나라가 가장 좀 어려워하고 있는 게 인산철 배터리 이런 쪽의 추격인데 하여튼 돈을 또 조달을 해서 이제 추격을 하여튼 뭐 신규 투자를 또 확대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요즘에 한진칼, 뭐 LS 이 지금 이 뭐죠? 지분 경쟁, 경영권 위협, 고려아연으로부터 시작됐던 이러한 이제 주가 급등 양상이 어제는 이제 콜마홀딩스, 한국 콜마의 이제 선대 창업주는 아들하고 딸한테 잘 나눠서 해라 그랬는데 일단 이제 아드님께서 따님 회사에 사내이사에 나 들어가겠다 해서 좀 분란이 좀 있다. 이제 어제 이런 경영권 분쟁의 소송 이야기가 나왔는데 거기에 또 미국 행동주의 펀드인 이제 달턴 인베스트먼트가 이제 콜마홀딩스 지분을 5.7%까지 갖고 있어가지고 여기에 이제 숟가락을 하나 더 넣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 급등을 했던데 좀 계단식으로 좀 올라갈지 한번 주목을 해보시고요. 콜마는 한국 콜마가 최근에 실적도 좋았습니다. 특히 이제 선크림 관련해서 좋았던데. 자, 그다음에 이제 아까 코로나 이야기 했는데요. 홍콩에 한 30명 정도 코로나 사망자가 나타나서 81명 중에 이제 30명이니까 37%의 이제 치사율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중국의 이제 런민은행 그 지금 이제 인민은행이죠. 감염병 센터 의사는 코로나에 대한 항체죠, 항체. 접종을 받았던 항체가 사라질 쯤에 이 유행이 다시 나타나는 거지만 어느 정도 예상됐던 거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관리도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어제 그런 뉴스가 전해지면서 우리나라 수젠텍, 신원생명과학, 랩지노믹스, 휴마시스, 현대바이오, 신풍제약, 시젠, SK바이오사이언스까지 상승을 했는데 노바백스도 그래서 SK바이오사이언스는 좀 좋은 영향을 좀 미쳤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어제는 또 브라질에서 이제 우리나라로 닭고기가 많이 들어오는데 이 브라질 쪽에서 조류 인플루엔자 이야기가 나오면서 마니크라든가 하림 이런 쪽에 강세가 나타났죠. 역시 날씨가 좀 더워지면은 이런 약간 감염병과 관련된 쪽이 올라오는데 시즌의 주가는 이미 많이 움직였더라고요. 이제 그만큼 이 지금 감염병에 대한 조금은 경각심을 갖고 있다. 요즘에 이제 감기나 이런 쪽도 약간 다소 유행하는 느낌이 듭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감세안이 미국 하원에서 부결됐어요. 이거는 공화당 의원들도 약간 이제 반대표 들었다고 그러는데요. 이거는 이제 트럼프 일기 때 했었던 개인의 소득세율 인하라든가 법인세 인하 또 뭐 등등 있는데 이거를 이제 이번에 만기가 되는데 이거를 이제 영구적으로 연장하는 쪽인데 뭐 상당히 많은 비용이 필요하죠. 그게 이제 반대하는 쪽은 아직도 이게 지금 재정 적자가 GDP 대비 이렇게 높은데 98%에 달하는 근데 또 이게 감세를 바로 한다. 이게 이제 관세에 의해서 어느 정도 미국이 이런 이제 재정적인 거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는 거를 트럼프 대통령이 설득을 할 수 있는 연후에 그 연후에 아마 통과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시바 총리가 이끄는 일본도 부채가 증가함에 따라서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 될 수도 있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좀 참고로 미국 국채를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국가죠. 자, 미국, 일본 부채 우려가 좀 있었고요. 우리나라 원전에 대해서 이제 블룸버그가 지금 뭐 러시아하고 중국이 최근에 원전을 많이 지었고 그런 국가들에서 원전을 이제 서방 진영에 건설하도록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앞으로 서방 진영의 원전은 대부분 이제 한 400여 건이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43%는 그동안의 기술을 비축을 잘 해온 축적을 해온 한국의 역량이 부각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했습니다. 반도체가 주가가 이제 하이닉스가 어제 20만 원 좀 밑으로 다시 내려왔는데 또 올라갈 것 같아요. 근데 이 메모리 쪽은 이제 사실은 당장 큰 영향은 안 받겠죠. 우리나라 반도체를 중국과 미국에 직접 수출하는 부분은 이제 5%밖에 안 되고 대부분은 이제 그 가전제품이나 이런 쪽에 장착이 돼서 또 내지는 HBM은 대만 반도체를 통해서 엔비디아 쪽으로 이렇게 결합이 돼서 가기 때문에 직접적인 영향은 크지 않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중국이 휴머노이드 로봇에 이제 상당히 높은 관심과 이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데
어느 정도냐면 전 세계 작년 말 기준으로 51개의 휴머노이드가 이제 모델이 발표가 됐는데 그 중에 35개가 이제 중국 모델이에요. 특히 이제 요즘에 뭐 유니트리라든가 이런 이제 기업들의 휴머노이드 로봇이 상당히 관심을 끌고 있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제조업의 전 세계 국가 중에 제조업의 비중이 가장 크고요. 앞으로 이제 미래의 어떤 제조업의 원가라든가 또 효율성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로봇에 의한 생산성 증가다. 그래서 고령화와 저출산을 고려하면 휴머노이드가 반드시 필요한 중국이 제조업의 빠른 이제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제가 이제 목요일 여러분들한테 로보티스 말씀을 드렸죠. 로보티스가 유니트리에 이제 액추에이터 일부 공급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면서 미중 간의 휴머노이드 공방 구간에서 우리나라의 이제 핵심적인 피지컬 AI 기업들의 그 어떤 밸류체인 이 공급망을 확보하는 부분도 앞으로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개별 종목 뉴스인데 스피어가 이번에 이제 뭐 합병한 기업이죠. 지금 글로벌 우주 항공 발사 이쪽에 이제 수주를 미국 쪽에서 받아내면서 영업이익이 43억으로 급증했습니다. 어제는 좀 조정받았던데 방산이나 우주 항공 계속 우리가 봐야 돼요. 지금은 관세에 의해서 좀 오르고 내림이 심한 이 장세다 보니까 조금 더 이제 견고하고 앞날에 대해서 이렇게 좀 등락의 풍파가 많지 않은 확실한 정책적인 지원 사격을 받는 섹터가 우리에게 좀 더 이제 관심을 끄는 건 사실입니다. 스피어도 좀 보시고요. i3 시스템도 이번에 이제 실적이 상당히 좋은데 현대차증권에서는 이제 이 영업이익률이 고정비 감소 등으로 해서 상당히 좋아지고 있다. 특히 이제 방산향으로 우리가 이제 적외선 이런 이제 감시 장비 이 부분이 이제 앞으로 다양한 쪽으로 투입이 될 텐데 이 방산 쪽으로 i3 시스템도 한번 주목해 보셔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영업 무역이 이제 최근에 뭐 이 미국향으로 아웃도어 쪽에 OEM, ODM 쪽에 타격이 있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오히려 중국에서도 드디어 아웃도어를 입기 시작했다. 그래서 아웃도어와 스포츠웨어 중심으로 고객사인 노스페이스와 이제 아크테릭스, 그다음에 룰루레몬 등의 중국 성장과 함께 부각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영업 무역이 물론 이제 미국의 관세를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죠. 그 영향도 있겠지만 중국의 영향을 고려한 긍정적 방향이 설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미국 공화당에서 이제 중국 태양광의 업체의 미국에서의 수주 보조금 수혜를 이제 차단하는 IRA 수정 법안을 발의했죠. 이번에 보니까 이제 미국에서 이 지금 사용되는 52기가와트 태양광 모듈 설비 중에 중국이 무려 40%나 된다. 그런데 이 중에 이제 이거를 차단한다 이랬을 때는 우리나라의 뭐 하나솔루션이라든가 또 이제 현대 에너지 솔루션 이런 기업들의 수혜가 또 예상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또 어제는 보니까 또 이 뉴스들이 쭉 나왔습니다만 뭐 지난주에도 이제 한화세미텍이라든가 한미반도체, 하이닉스향으로 이제 본더 장비 납품 이야기가 있었는데 역시 반도체는 한미반도체가 이번에 싱가포르 2025 세미콘 동남아시아 행사에 참여를 하는데 그동안에 이제 TC 본딩 장비죠. HBM을 생산하는 본딩 장비가 핵심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 점유율이 1위인 이 본딩 장비 이외에도 2.5D 패키징 굉장히 중요한 장비죠. TC 본더 3.0 장비도 소개하고 또 마이크로소라든가 이제 앞으로 들어가는 이제 전자파 차폐 이런 다양한 장비를 한미 반도체가 갖고 있기 때문에 이번 조정 이후에 반등의 가능성을 좀 열어놓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하이닉스로부터도 이제 하나 세미콘뿐만 아니라 하이닉스로부터 한미 반도체도 428억 원의 이제 수주를 또 받았죠. 자, 미국과 중국의 관세 풍파 때문에 미국으로 수출이 안 되는 중국의 제품이 이제 인도로 저가에 유입되면서 인도 업체들이 고전하고 있다. 이거 뭐 고래 싸움에 고래가 등 터지는 격인가? 참 그렇습니다. 대양전기가 원래 이제 조선 기자재 업체인데 이 기자재의 어떤 조선 쪽은 2.7% 정도 매출이 감소했는데 오히려 방산, 그 다음에 센서, 요즘에 잘 나가는 게 방산 이런 쪽이에요. 그래서 대양전기공업도 방산과 조선까지 같이 겸해서 볼 수 있는 업체다. 이번에 영업이익이 이제 140% 증가한 57억에 달했습니다. 매출도 증가하는. 대양전기 한번 주목해 보시고요. 뭐 삼양식품은 역시 사람의 입맛을 기호를 사로잡으면 그 진짜 캡티브 마켓 포로라고 그러죠. 이 불닭의 놀라운 위력이 계속 발휘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뭐 관세가 도래하기 전에 먼저 좀 수입하지 않았을까 이런 막연한 이제 예측도 해봅니다. 추측도 해보는데 삼양식품이 뭐 1,340억 놀라운 이제 실적을 기록을 했죠. 앞으로 미국, 중국, 유럽, 그다음에 이제 미국에서 월마트, 타겟, 이제 크루거까지 이런 메인스트림 유통 채널의 입점이 확대되면서 본격 강세가 나타났다. 역사적으로 황제주의 반열까지 올랐는데 목표가가 무려 뭐 170만 원까지 제시가 되는 걸 보고 역시 우리나라의 이 K 음료, K 식품, K 엔터 정말 대단합니다. 무기, 방산까지도. 자, 이재명 후보 지금 뭐 전기요금 올려야 된다 해서 한국전력 지역 난방구 삼천리 강세인데 또 가상 자산을 국민연금이 투자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한화투자증권도 한번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보니까 흐름이 요즘에 이제 증권사들이 괜찮죠. 주목해 보시고요. 한국전력도 계속 좀 주목을 해 보셔야 될 타이밍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역시 이제 BHI 역시 뭐 작년에도 한 1조 5천 수주, 올해도 1조 2천억 정도의 수주를 받고 있는데 갈수록 이 지금 이제 뭐 LNG 발전, 그러니까 수소 터빈 굉장히 강하죠. 이쪽에 이제 발전 수요가 많습니다만 또 하나 이제 원전 수요. 이 원전 수요는 뭐 유럽형 원전도 있지만 SMR에 대한 관심. 근데 모든 거에 따라다니는 게 이제 HRSG라고 그러죠. 우리가 이제 배열 회수 보일러 이쪽에서 최강자죠. 그래서 주 기기인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보조 기기에서의 이 BHI 계속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역시 이제 일진 전기도 이번에 그 초고압 변압기가 이제 미국 수출이 증가하는 모습을 나타냈는데 그러나 이제 현대일렉트릭이나 LS일렉트릭 등은 조금 미국에서 관세가 어떻게 나올지에 대해서 아직도 우려하는 게 좀 있어요. 이제 그래서 좀 이제 올라올 때마다 좀 저항 매물은 있는 것 같습니다만 일진 전기는 역시 이 변압기와 그다음에 이제 이 지금 전선 이쪽까지 수주가 늘어나면서 앞으로 계속 좀 주목을 해야 될 업체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아까 불닭에 이제 그 동안에 이 지금 공급했었던 원재료 수요에 이 매운맛 하바네로의 시즈닝을 납품하는 이제 MSC가 이번에 실적이 좋게 나오면서 또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한번 주목해 보시고요. 자, 로보티즈는 이제 액추에이터 쪽으로 아까 말씀을 드렸죠. 유니트리 향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두산 에너빌리티와 그다음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앞으로 여러 가지 경쟁에 있어서 또 하나의 경쟁 요소가 뭐예요? 항공 엔진입니다. 항공 엔진. 이 한국 항공우주가 이제 뭐 우리나라 KF-21 그 사양이 대단합니다. 4.5 세대인데 5세대는 이제 스텔스 기능이죠. 이 지금 이제 레이더에 걸리지 않는 기능인데 이게 4.5세대는 지상에서 있는 이제 물체도 요격하고 또 직접 날아오는 이제 공대공 미사일도 쏠 수 있는 데다가 지금 이쪽 다 이제 모든 사양이 그 미국이나 이 프랑스라든가 러시아 이런 전투기에 비해서 절대 뒤지지 않는데 엔진만큼 록히드 마틴으로부터 우리나라가 아직 수입을 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나라가 한 3조 이상을 투입해서 항공 엔진 개발에 역점을 두고 있는데 수소 터빈 쪽으로 기술을 확보한 두산 에너빌리티 그다음에 역시 엔진 쪽으로 그동안 록히드 마틴으로 도입하면서 기술력이 축적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국가 첨단 산업으로 항공 엔진도 지정이 된 바가 있습니다. 최근에 휴머노이드 로봇 기술과 함께 그래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목표가 계속 상향이 나오고 있고요. 두산 에너빌리티도 원전뿐만 아니라 수소 터빈과 항공 엔진 기대감까지 장착이 되어 있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일단 오늘 이제 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린다 그러면 지금은 관세가 조금 수면하로 내려오면서 달러 약세 속에 빅테크들이 실적이 좋아짐에 따라서 그리고 딥시크의 효과라든가 중국의 어떤 공격이 나름대로 주가에 반영됐어요. 관세 반영, 그다음에 중국의 딥시크 효과가 반영된 상황이기 때문에 나스닥이나 S&P가 그렇게 크게 풍파를 일으키지 않고 있습니다. 자, 어느 정도에서는 이제는 이제 종목별로 접근을 해야 돼요. 우리나라는 특히 미국의 빅테크들이 오르고 내림에 크게 요동할 필요가 없어요. 그 밸류 체인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뭐 소프트웨어 강자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반도체 밸류 체인에서 이제 하이닉스를 중심으로 보시되 방산과 조선 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원전이라든가 또 금융 이쪽에 밸류업도 좀 보시면서 특히 이제 뭐 친환경 재생에너지가 많이 올라오는데 추격보다는 조정시에 접근하는 전략이 맞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AI라든가 로봇도 계속 좀 보셔야 돼요. 아까 이제 중국과 미국 간에
이제 계속 전쟁을 일으키는 게 결국은 AI하고 로봇입니다. 미래의 어떤 성장 동력을 선점하기 위해서 반도체도 규제를 가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오늘 증시도 지수보다는 이제 종목에 접근하시되 종목은 확실하게 이번 실적을 베이스로 해서 수주장고를 베이스로 해서 보시는 전략을 다시 한번 권해드리면서 오늘은 여러분들의 좀 편안하고 좋은 성과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을 드리면서 우리 또 우리 이태우 대표 파트너 이제 준비하고 계시니까 많은 도움 받으시고 자 화이팅 감사합니다.